안녕하세요. 희와 네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춤추는 모험 시리즈 마지막 영상인데요. 돌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춤추는 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무용 교육이 너무 목적지향적으로 편중돼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100여 년 이상 동안 이 발레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데에는 그 교육 현장 역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또 어떤 목적으로 이 발레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이 발레를 향유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성인 발레 콩쿨이 생긴다거나 성인 발레 학원이 굉장히 많은 수로 늘어나고 또 요즘엔 면세점에서 발레복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굉장히 다양한 발레복 브랜드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성인 발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공생들의 경우에는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모두가 발레를 하는데요. 성인 발레의 경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되게 다르세요. 뭐 자세를 바꾸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미디어에서도 접하기 쉽고 또 공연도 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발레를 보고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각자가 모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발레를 하러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일반 이렇게 대중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발레를 많이 배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그 무대에서의 자신의 몸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라고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또 배우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술 강사 분들의 고민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화예술 교육의 수요도 높아지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도는 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혹은 비체계적인 것이지 않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술 강사분들이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그 과정에는 결국은 내 자신이 겪었던 무용 교육을 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또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나 사회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는 이 춤을 잘 추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혹은 나를 알아차리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걸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내가 춤을 경험하면서 뭐 느끼고 언어로든 몸으로든 표현하고 또 이거를 누군가가 나누고 또 그 과정 안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어떤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는 이제 예술 강사님들은 특수 학교에서 무용 교육을 하세요. 저걸 이만큼 준비해가도 정말 그 중에 정말 일부분만 겨우 하면 성공이다 할 정도로 자신은 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이게 체육 수업인가? 라는 그 딜레마에 계속 빠져 있대요. 몸만 움직이면 돼 라고 하는 목표로 이게 확 좁아지니까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는데 그 시각을 좀 돌렸던 것이 무용이 꼭 어떤 이제 보여지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알고 그 몸을 알므로써 일어나는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체가 무용일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몸을 그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몇 번 언급했던 이 소매틱스 방식으로 몸을 접근하는 그런 소매틱 에듀케이션을 좀 몇 가지 알려드렸더니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니까 그동안 되지 않았던 동작들이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야가 좀 확장됐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좀 시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신체 훈련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발레를 좀
배우게 되는데요. 발레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몸을 좀 잘 운영해서 무대에서 좀 더 편안하게 그 동작들을 이행해가고 그것이 연기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이 발레를 배우게 되는 거라서 그 목적을 두고 클래스를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발레를 내가 굉장히 즐겁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또 주기도 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또 계속 공부를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좀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공연예술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 보면은 오히려 그래서 무용 수업할 때 더 질문이 많고 더 열정감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 눈높이를 좀 달리해서 교육안을 작성하고 또 인도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용교육 또 작게 들어가서는 발레 교육을 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겠다라고 딱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수업을 하는 그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로 아마 좀 모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몸에 대한 관심, 이해, 이걸로 귀결되네요. 네, 특히 성인 발레, 취미 발레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전공, 나이,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해 나아가는지를 함께 옆에서 지켜봐주는 그런 코칭의 개념으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몸은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삶과 삶대로 마주하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매개체가 이제 발레라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대상자가 뭐 전공생이면 전공생대로 또 비전공자면 비전공자대로 그들의 삶에서 이 발레가 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하나 이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이 발레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ABC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이 ABC에 대한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ABC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모두가 행복하게 순수는 그날까지 A, B, C 이렇게 가요.